이 내용은 삼성전자의 공식 사사와 당시 참여 연구원들의 증언, 역사적 기록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1983년 2월 8일 일본 도쿄 한 노신사가 머물던 호텔 방에서 한국으로 전화를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내용은 전 세계를 뒤흔들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말했습니다. 우리 삼성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초대규모 집적회로 VLSI 사업에 진출한다. 당시 한국은 가전제품 조립이나 하던 기술 변방국이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지배하던 첨단 반도체 시장에 뛰어들겠다는 이 선언을 두고 세계 언론은 비웃었습니다. 삼성이 텔레비전이나 만들지 왜 제 분수에 안 맞는 짓을 하느냐. 삼성은 2년 안에 망할 것이다. 하지만 이 무모한 토박은 훗날 대한민국을 반도체 강국으로 만든 기흥의 기적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위대한 시작점에 서 있던 사람들의 뜨거웠던 기록을 따라가 봅니다. 1970년대 말 한국 경제는 위기였습니다. 경공업 위주의 성장은 한계에 부딪혔고 두 번의 석유 파동은 자원 없는 국가의 서러움을 뼈저리게 느끼게 했죠. 이병철 회장은 고민했습니다. 무엇이 한국의 미래를 먹여 살릴 것인가?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모래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모래에서 추출한 실리콘, 반도체였죠. 부가가치가 수천 배에 달하는 산업의 쌀. 하지만 내부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회장님, 반도체는 투입 비용만 수조 원입니다. 한 번의 실수로 그룹 전체가 휘청일 수 있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말했습니다. 내 나이 70이 넘었네. 내가 돈을 더 벌려고 이러겠나? 나라가 살려면 기술이 있어야 해.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나? 이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닌 국가의 명운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1983년 2월 8일 이른바 도쿄 선언. 이 선언이 나오기까지 이병철 회장은 일본의 반도체 전문가들을 수없이 만났습니다. 당시 일본 반도체의 대부라 불리던 이나바 박사는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인프라도 기술도 시장도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회장은 확신했습니다. PC시대가 오면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폭발할 것이라는 통찰이었죠. 그는 선언 직후 곧바로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에 논밭을 지목합니다. 여기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 보통 반도체 공장을 짓는 데는 최소 18개월에서 2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이병철 회장의 명령은 단 6개월이었습니다. 미친 짓이었습니다. 기흥의 겨울은 혹독했습니다. 영하 15도의 추위 속에서 건설 노동자들과 삼성의 엔지니어들은 야전 침대를 깔고 공사장에서 먹고 잤습니다. 당시 엔지니어 증언에 따르면 콘크리트가 얼까봐 불을 피워가며 굳혔습니다. 반도체는 먼지 하나 없어야 하는 클린룸이 핵심인데 공사장 흙먼지 속에서 그걸 구현한다는 건 기적이었습니다. 낮에는 공사를 하고 밤에는 기술 공부를 했습니다. 1983년 3월에 시작된 공사는 정말로 6개월 만인 9월에 준공됩니다. 세계 건축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속도였습니다. 공장은 완공되었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당시 세계 표준은 64K D램. 삼성은 기술이 없었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론으로부터 설계도를 사왔지만 그것을 실제로 구현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였죠. 수율이 0%가 나오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밤낮 없는 연구가 이어졌습니다. 당시 연구원들은 기흥 공장 뒷산을 오르며 할 수 있다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일설에는 연구원들이 산에서 길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으나 확실한 사실은 그들이 하루 서너 시간만 자며 미친 듯이 공정 오류를 잡아냈다는 점입니다. 마침내 1983년 12월 1일 기흥 공장에서 한국 최초의 64K D램이 생산됩니다.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세 번째였습니다. 격차는 10년에서 단숨에 3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불과 10개월 전만 해도 비웃던 일본 언론들은 한국이 무서운 속도로 추격하고 있다며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적 뒤에는 수많은 이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가족 면회조차 거절하며 공장을 지켰던 엔지니어들, 사재를 털어 적자를 메웠던 경영진. 삼성이 64K D램을 만들었을 때 일본은 가격 덤핑으로 삼성을 고사시키려 했습니다. 삼성은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였지만 이병철 회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물러서면 영원히 끝이다. 기흥의 진흙탕 속에서 피어난 64K D램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9년 뒤인 1992년 삼성은 세계 최초로 63메가 D램을 개발하며 전 세계 메모리 시장 1위에 올라섭니다. 그리고 30년이 넘는 지금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도쿄 선언은 단순한 기업의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안 된다는 편견에 맞선 한국과의 도전이었고 그 도박이 성공했기에 오늘날의 IT 강국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기적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불가능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의 땀방울이 모여 만들어진 결과물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성공에 자극받은 인텔과 일본 기업들의 반격, 그리고 반도체 전쟁 1차전의 본격적인 전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